킴불은 사주에서 역사가 쓰였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가 남부전선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선전했고 모스크바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 요새로 여겼던 이 좁은 모래지대가 지금 조용히 철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끊임없는 공격과 병참선의 완전한 붕괴 속에서 러시아 제3-137 공수연대의 정예 부대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고 있다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주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목격한 가장 큰 우크라이나 승리 중 하나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역사적 승리의 이면 킴불은 사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러시아 병사들이 왜 밀려났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왜 거리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부탁이 있습니다. 일부 칠러 계정들이 부정적인 댓글로 우리 채널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킴불은 사주는 흑해와 드니프로, 부하구 사이에 뻗어 있는 전략적 반도이며 미콜라이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모스크바에는 대승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이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항구로 이어지는 해상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향해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진 관측 및 교란 기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림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 완충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전략적 가치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세대 전쟁 교리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략 요새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답은 병참전이라는 냉혹한 계산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킴불은 사주에서 철수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이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급선을 체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탄약, 연료, 식량이라는 생명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달 동안 실행해온 중거리 병참 봉쇄 전략은 이 좁은 모래지대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증원 병력도 탄약 보급도 이 지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며칠째 굶주렸습니다. 식수는 바닥났습니다. 탄약고는 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킴불은 사주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전문가 토르 부쿠볼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을 남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나아가 오데사까지 확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국제안보연구팀의 러시아 전문가 윌 킹스턴 콕스는 더 구체적인 지점을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이 사주를 장악함으로써 드니프로강과 부강 하구를 통제하고 헤르손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텐추크가 강조했듯 이곳은 모스크바의 매우 중요한 전략 지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자리 잡음으로써 드니프로 부하구를 통제했고 사실상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항구의 해상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이러한 전략 계산을 뒤집었습니다. 부쿠볼이 지적했듯 러시아가 오데사 점령 계획을 포기하고 헤르손 주변 전선이 크게 정체되면서 이 사주의 전략적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포츠머스 대학교의 선임 강사 프랭크 레드위지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러시아가 드니프로강 좌안을 점령하고 있는 한 킴불은 반도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여전히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새는 우크라이나의 병참전 앞에서 조용히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 병참 붕괴는 크렘린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6월 9일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남부와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공급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문제. 이 두 단어는 사실상 한 초강대국의 병참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은 킴브른 사주 전선의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모스크바까지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 크림반도의 연료 저장소, 마리우폴 항구를 타격하며 병참의 목을 더욱 조였습니다. 초나르다리는 반복적으로 공격받아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은 킨부른 사주에 있는 제3백삼 17년대의 보급망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러시아 병사입니다. 킨부른 사주의 참호 안에 있습니다. 며칠째 따뜻한 식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은 떨어졌습니다. 한약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하늘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되고 모든 발걸음은 포착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즉시 FPV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지휘부의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버텨라. 하지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배는 굶주림으로 뒤틀리고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갑니다. 탄약이 없어 무기는 그저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킴불은 사주의 러시아 병사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도망치고 심지어 항복하는 것은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기자 제3백삼 17년대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항복하거나 철수하는 것. 그리고 이 연대의 병력 구조는 그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제3백삼 17 공수연대는 킴부른 사주의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대의 대부분 병력은 자포리자 전선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병력은 증원도 없이 끊임없는 드론 위협 속에서 진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운동 아테시가 현장 요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반도에 남은 러시아 병사들은 방어 진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이 병사들은 전투를 멈췄습니다. 일부는 진지를 버리고 도망쳤고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직접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완전한 충격파였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군 전체가 겪고 있는 과도한 전선 확장과 병력 위기의 축소판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병력 손실은 137만 22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손실의 물결은 킨부른처럼 전략적이지만 고립된 지점을 방어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 병사 17만 명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다. 한라인으로 들어오는 항복 문의는 하루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킴불은 사주의 정예 부대들까지 싸움을 멈추고 도망치고 항복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도망치고 있고 푸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이 전략 요새를 붙잡고 있던 러시아군을 정확히 무엇이 철수로 몰아넣었을까요? 답은 병참전의 냉혹한 계산과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만들어낸 보급 악몽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킴부른 사주에서 철수한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이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급선을 체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탄약, 연료, 식량 공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달 동안 실행해온 중거리 병참 봉쇄 전략은 이 좁은 모래지대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지휘관의 발언은 전쟁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현재 크림반도를 비롯한 모든 점령지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전선의 병사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들을 먹여 살리는 보급선, 연료, 수송대, 탄약고, 증원 경로를 체계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적을 굶주리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탄약 없이 고립시킨 뒤 결국 싸울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킴불은 사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전략의 완벽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타격한 뒤 러시아 진지로 향하던 식량, 연료, 탄약 수송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증원 병력도 탄약 보급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참 붕괴는 킴불은 사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은 훨씬 넓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초나르다리는 다시 타격받았습니다. 마리우폴 항구의 병참 인프라가 공격받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크론슈타트의 석유 터미널이 파괴되었고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소는 잇따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타격의 공통점은 러시아군의 기동성과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크렘린의 복도에서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남부와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공급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문제. 이 두 단어는 사실상 한 초강대국의 병참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페스코프의 발언은 킴불은 사주 전선의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모스크바까지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페스코프가 일부 문제라고 부른 상황이 킴부른에서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병사들이 며칠씩 굶주리는 일이었습니다. 식수가 바닥나는 일이었습니다. 탄약고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증원도 도움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심리적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병사는 동기로 싸웁니다. 그러나 굶주린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목마른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탄약이 없는 병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킴불은 사주의 러시아 병사들은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보급선이 끊기자 제337연대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항복하거나 철수하는 것, 그리고 이 연대의 병력 구조는 그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제337 공수연대는 킴불은 사주의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연대의 대부분 병력은 자포리자 전선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병력은 증원도 없이 끊임없는 드론 위협 아래 진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운동 아테시가 현장 요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반도에 남은 러시아 병사들은 방어 진지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테시의 표현을 빌리면 점령군은 킴불은 사주에서 긴급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군 전체가 겪고 있는 과도한 전선 확장과 병력 위기의 축소판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병력 손실은 137만 2,2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손실의 물결은 킴부른처럼 전략적이지만 고립된 지점을 방어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 병사 17만 명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다 한 라인으로 들어오는 항복 문의는 하루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킴불은 사주의 정예 부대들까지 싸움을 멈추고 도망치고 항복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도망치고 있고 푸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지금 우리는 킴불은 사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승리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킴불은 사주는 흑해에서
가장 전략적인 모래지대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전문가 토르 부쿠블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을 남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나아가 오데사까지 확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국제안보연구팀의 러시아 전문가 윌 킹스턴 콕스는 더 구체적인 지점을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이 사주를 점령함으로써 드니프로강과 부강 하구를 통제하고 헤르손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이러한 전략 계산을 뒤집었습니다. 부크볼이 지적했듯 러시아가 오데사 점령 계획을 포기하고 헤르손 주변 상황이 크게 정체되면서 이 사주의 전략적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포츠머스 대학교의 선임 강사 프랭크 레드위지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러시아가 드니프로강 좌안을 점령하고 있는 한 킴불은 반도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여전히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새는 우크라이나의 병참전 앞에서 조용히 항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킴불은 사주에서 철수하면서 생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쩌면 군사적 가치보다 더 큰 상징적 가치일 수 있습니다. 부크볼도 강조했듯 우크라이나가 이곳에 대한 통제를 확립했다고 확인한다면 미콜라이우 지역이 완전히 봉쇄해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의 해상 봉쇄 아래 놓여있던 우크라이나 남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킹스턴 콕스는 이 상황의 정치적 차원에 주목합니다. 이 발전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키이우가 군사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위지는 더 전략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성공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투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세계에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키이우는 이 승리를 외교와 국내 정치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는 지난해 미국의 향후 워싱턴이 만들 수 있는 평화 안에 이 지역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승리 축하가 시작되었습니다. 키이우, 르비우, 오데사, 드니프로의 거리에는 군중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들고 킴불은 사주에서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축하는 단순히 한반도의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쟁 교리가 실제 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킴불은 사주위에 휘날리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굵기는 그 믿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적 승리를 넘어 현장의 현실은 우크라이나 수출업자들과 남부 항구의 미래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수는 우크라이나 수출업자들에게 심각한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킹스턴 콕스가 지적했듯 이는 미콜라이우 항구를 사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숨통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의 해상 봉쇄와 킴불은 사주의 전진 관측 기지는 이 항구들에서 안전하게 출항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애물이 제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들은 세계 무역으로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킹스턴 콕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찰을 제시합니다. 러시아는 이 사주 반도를 사용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곳은 전진 관측소, 포병기지, 무인기 운용기지, 전자전 및 교란 활동기지로서 매우 뛰어난 위치였습니다. 해상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비대칭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러시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전진 기지가 우크라이나의 병참전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킴불은 사주를 넘어 이 승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쟁 교리가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부크볼은 매우 인상적인 관찰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킴불은 사주에서 철수한 것은 키이우가 중거리 타격 능력을 높였고 적의 생명선인 보급선을 끊어 철수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돌격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교리 혁명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지휘관이 최근 말했듯 이 전략은 현재 모든 점령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에서 그렇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 크림반도의 연료 저장소, 초나르 다리, 마리우폴 항구, 채복사리의 샤헤드 공장까지 모두 이 사슬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킴불은 사주는 이 사슬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밝게 빛난 승리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제3백삼 17 공수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타격과 병참 봉쇄 전략 앞에서 킴불은 사주를 벌였습니다. 탄약, 연료, 식량, 수송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러시아 남부와 크림반도의 연료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콜라이우 항구로 향하는 해상로를 열었고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서 해방시키기 직전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상징적 승리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직접 공격 없이 단지 보급선을 끊는 것만으로 적에게 전략 거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킴불은 사주에서의 이 교리적 승리는 크림반도 해방을 위한 예행 연습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남부에서의 전략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돈바스에서 더 큰 확전으로 대응하려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는 하나의 큰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병참, 정보, 전쟁 교리의 영역에서도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킴불은 사주 위에 휘날리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굴기는 이 새로운 전쟁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진실한 저널리즘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응원하고 싶다면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거나 가입 버튼을 통해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